7월 마지막 날 날씨 예보를 드려보겠습니다.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태풍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열대 요란 태풍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48시간 이내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위성을 통해서 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많은 구름대가 이렇게 끼어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쪽은 구름만 끼어있지 비가 오는 구역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북한 지역은 이 온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 비가 오는 구역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중국 내륙 역시도 매우 더운 날씨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윈디닷컴을 통해서 앞으로의 기온과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온대성 저기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밑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굉장한 더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3시 현재 서울 지역은 33도, 부산광역시는 32도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35도에 달하는, 광주광역시 32도에 달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30도가 넘어가죠. 국내 기상청에서는 기상특보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폭염이다라고 하면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폭염이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폭염특보로서 발표가 되는데요. 폭염특보를 발표할 때 일최고 체감기온입니다. 체감기온. 그러니까 습도가 높고 고온 다습하다라고 하면 체감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날의 날씨가 28도, 30도에 달해도 이 체감기온은 33도, 35도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폭염주의보가 되고요. 또한 이거나 아니면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에 따라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를 폭염주의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 일 최고 체감 기온이 35도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될 때, 그리고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이거나 35도 이상의 일 최고 체감 기온에 해당된다.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폭염 경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이 폭염경보 내지 폭염주의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앞으로의 예상 기온을 좀 보겠습니다. 8월 1일 역시도 대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13시, 14시, 15시 35도에 달하는 상당히 더운 날씨가 예측되고요. 8월 2일 15시 대구는 34도에 달하는 더위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 보시면 원주 지역에 비가 오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17도, 좀 중부, 중남부 지방에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는 많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은 안 되지만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폭우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폭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2일의 경우에는 기온이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도시가 있을 수 있다. 이유는 바로 비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급격한 일교차를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 환자나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2일 같은 경우 급격한 일교차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3일의 경우에는 대구가 36도까지, 광주 광역시, 전주시 정도에서 소폭의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열대 우림 기후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내리면 엄청나게 또 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뇌우를 동반한다라고 하면 큰 폭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8월 4일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비구름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대구는 34도에 달하는 더위. 8월 4일의 경우에는 남부 지역에 비가 오면서 대구 지역이 전일에 비해서 2, 3도 정도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8월 5일 소폭의 비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강릉이 28도까지 떨어지죠. 비가 오는 구역에는 이렇게 기온이 30도 이하로 내려간다. 이게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극심한 지금 일교차를 겪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 비가 안 올 때는 35도 이상의 상당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요. 비가 오는 경우에는 28도, 27도, 때로는 25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8월 5일의 경우에도 강릉이 33도, 32도가 넘어갔던 때에서 28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일교차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 6일 중부지방에 비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소폭 내리는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춘천이 28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 8월 7일 모처럼 좀 큰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중국에서 발달되는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할 때의 경우입니다. 그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안 왔던 비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예측되는 정보는 한 10mm 정도, 그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요. 비가 오면서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죠. 태백시는 22도까지 떨어지는, 비가 오면은 상당히 기온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의 특징입니다. 이게
일본 날씨의 지금 현재 특징이고요. 일본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전파돼서 그러한 날씨 체계가 앞으로 비가 오면 상당히 기온이 떨어지고 비가 안 오면 엄청난 더위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측됩니다. 8월 8일 보시면 서울이 32도까지 올라갔던 기온이 비가 오면서 27도, 상당히 시원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리고 춘천시가 23도,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죠. 32도, 33도에서 목요일 15시 가장 더울 때 23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기 환자가 속출될 것이다라고 예측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으로부터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죠. 이동하면서 북한에 상당히 큰 비를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3시간 30mm 정도에 예측되는데 국지 호우다라고 하면 3시간에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 지역은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압록강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다 잠겼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고요. 이번 장마 전선에 의한 폭우 피해가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크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북한 체제가 지금 현재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8월 9일 역시도 보시면 비가 오는 구역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되는데요. 비가 오니까 춘천시가 8월 9일 예측되는 15시에 22도까지 떨어지고요. 원주시는 23도까지 떨어지는 강원도 지역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한 서울 역시도 24도, 가장 더운 날씨가 될 때에 날씨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추울 정도로 비가 올 때는 떨어지고요. 비가 안 올 때는 35도에 달하는 엄청난 더위에 노출된다. 그렇게 온도차가 상당한 상황 속에서 감기 환자가 속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정체전선의 위치 그리고 저기압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31일 12시 현재 중국 쪽에 저기압이 발달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정체전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 중국 쪽으로 정체전선이 이동하고 지금 현재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중국과 북한 일부 지역에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8월 1일 09시 상황입니다.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요. 대한민국 전체와 일본 그리고 중국 내륙까지 상당히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중국에서 계속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해서 북한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상당한 폭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8월 2일 09시 현재고요. 보시면 온대성 저기압이 또 발달해서 북한 쪽으로 이동하죠. 이러면서 북한 북부 지역에 또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요. 햇볕이 든다라고 하면 상당히 덥고요. 그다음에 햇볕이 안 든다라고 하고 구름이 낀다라고 하면 고온 다습한 엄청난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8월 3일 역시도 중국으로부터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북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죠. 비가 8월 3일 09시 현재는 상당히 좀 올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상당히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해서 북한을 강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7월 31일 보시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더운 날씨가 예측되고요. 구름이 낄 수 있지만 비가 오는 구역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1일 역시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상황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는 경우에서 8월 1일 북한 지역 북부 지방에는 오후에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8월 2일 역시 보시면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고 북한 지역은 큰 비가 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8월 2일 오후 9시 보시면 이렇게 비구름대가 있죠. 비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 조심해야 되고요. 8월 3일 역시 우리나라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우리나라 지역에는 비가 오는 구역이 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8월 4일 일본은 저기압이 발달해서 비가 오는 구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와 중국 쪽은 비가 오는 구역이 거의 없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역시도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된다라고 봐요. 7월 31일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고 간간히 중국으로부터의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북한은 상당히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남한 쪽에는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데 그 비는 아주 많이 올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8월 6일 역시도 똑같은 상황. 하지만 보시면 중국으로부터 온대성 저기압이 지나면서 북한 북쪽에 비를 많이 내리고요. 대한민국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구역이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으로부터 온대성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저기압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6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남한 쪽 중부지방도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지도에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북한은 상당한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8월 7일 보시면 조용한 상황들 하지만 비구름대를 많이 가진
저기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월 7일 오후에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고 중부지방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8월 8일 보시면 중국으로부터 저기압이 발달해서 대한민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모처럼 상당히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8월 8일 이럴 때 상당히 큰 비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집중 호우 조심하십시오. 온대성 저기압이 일본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중남부 지방에 비가 올 수 있다. 특히 경상남북도 지역에 비가 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8월 9일 보시면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비가 오는 구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8월 10일 중국은 상당히 큰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하는데 이게 뭐 북한 쪽으로 간다라면 또 집중 호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8월 10일의 경우에는 비가 오는 구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기상특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되고 광범위한 중대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폭염경보로 인해서 일사병이라든지 쓰러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야외활동 삼가라라는 기상특보가 지금 발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전국 일기예보 뉴스인데요. 항상 똑같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상황이 국내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도 적용되고 있고요. 극심한 더위와 급격한 날씨 변화에 주의해라.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나라 닥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일기예보가 참 편해요. 일본의 정체전선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게 그대로 한국으로 이동하고요. 그게 북한으로 그대로 이동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정체전선 빠져나간 다음에 기온이 급격한 기온 변화, 비가 오는 구역은 25도까지 떨어지고요. 비가 안 오는 구역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먼저 감기 환자, 코로나 환자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감기 환자, 코로나 환자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면 천둥과 번개 상황인데요. 지금 천둥과 번개도 없습니다. 날씨가 어찌 보면 밋밋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피서철이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피서를 가서 즐기는 날씨, 해변가에 즐기는 날씨 상당히 덥긴 하지만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날씨인데 하지만 굉장히 더운 날씨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세계 기상기구에서 보는 바는 올해가 엘니뇨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하고요. 8월부터 해서 10월 정도에 라니냐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국제기상기구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은 라니냐다. 라니냐는 기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개월 정도를 봐서 엘니뇨냐 라니냐가 판단되는데 작년에도 엘니뇨였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극심한 엘니뇨, 슈퍼 엘니뇨다라고 해서 해수온의 기온이 0.5도가 아닌 2도 정도가 더 높은 상당히 더운 날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엘니뇨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라니냐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고 나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라니냐가 지금 현재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올 겨울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에는 상당히 추운 날씨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재부터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가 온다라고 했을 때 급격한 기온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상 예보를 잘 참고하셔서 신체와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